자, 우리 책 256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거기 03번에 보면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일단 이제 부가가치세는 개공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의뢰인이 내는 세금인데, 결국에 개공이 의뢰인한테 돈을 뭐 해가지고요, 받아서 내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수가 산출 보수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손님한테는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11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은 내 보수로 갖고 10만원은 뭘로 내고요?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참고만 하시고 258페이지 가시고 맨 위에 04번에 중개보수 산출 기준과 방법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왜냐면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엮어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제 기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산출액과 한도액이 다른 경우 이랬는데, 한도액이라는 게 주택에 있을 수 있어요. 주택에는. 그러면 한도액을 더 초과해서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앞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257페이지. 거기 서울특별시 조례에 보면 거래 구간이 4구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구간에 5천 이상 2억 원 미만까지는 한도가 얼마예요? 80만 원. 근데 만약에 산출 보수가 90만 원이면 9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받아야 돼? 80만 원. 밑에 구간은 이제 한도가 없으니까 요일만 잘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258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요, 한도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양가로 2번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여기다 우리 별 2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는 계산 문제는 가장 여기서 잘 나옵니다. 이제 오피스텔을 임대차 형태로 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임대차에 월세가 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개 행위가 개입돼서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받을게는 할 건데, 거기 보시면 거래 금액에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 원래 순수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뭐 아니면 뭐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100 아니면 70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 아니면 70. 100은 언제, 70은 언제 할 거냐면 옆에 기준이 있는데,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으로 가고,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으로 간다. 그러면 정확히 5천만 원이면요 100으로 가야 되겠죠. 5천만 원 이상이면 100이다 이랬으니까 그냥 암산 한번 해볼게요. 암산. 보증금 2천에 월 30이 있대. 보증금이 2천에 월 30. 그러면 환산 보증금 얼마예요? 5천이 되죠. 5천. 근데 그 5천이 어떻게 된 거냐면 2천 더하기 월 3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만 원이 100개 있으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거랑 순수 보증금이랑 더하면 5천 나오죠. 요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기로 하고요. 거기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환산 보증금을 산출하는 경우가 보수 받을 때 산출을 한번 해요. 보수를 받을 때 한번 산출을 하고요. 중개 보수 받을 때 또 한 번 언제 환산 보증금을 또 따지냐면 산출하냐면 상임법에서, 상임법이라는 말 들어봤죠? 상임법은 뭐 약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서 적용 범위를 따질 때도 이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따져요. 근데 이제 위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중개 보수를 받을 때는 곱하기 뭐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아니면 70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따질 때는 그냥 무조건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니다. 상가인데 2억에 300짜리 상가가 있대. 보증금 2억에 300짜리. 그럼 환산보증금 구해봐요. 5억이 되는 거죠. 5억 어떻게 돼? 2억 더하기 월 300 곱하기 100. 예, 근데 여기 상가는 70은 없다 이거야. 상가는. 예, 그럼 무조건 얼마만? 100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모든 범위를 통틀어,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환산보증금을 산출을 할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환산보증금을 산출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만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70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뭐 따질 때? 중개 보수 따질 때.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면 돼. 예, 그래서 곱하기 70은 5천만 원이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예, 미만일 때만 곱하기 70하고 나머지는 다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제 이해하셨고 문제 한번 볼게요. 예, 오른쪽에 먼저 문제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 1번 259페이지 맨 아래. 갑은 개공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전용 70일입니다. 2천에 2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2천에 25만 원.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이렇게 물었죠. 자,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줄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하나 걸린 거예요. 어떤 게 함정이에요? 뭐가 함정이야? 세 번째 줄에. 아까 전 시간에 왜 문제 세 가지 예를 드릴 때 그냥 최고액을 구해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곱하기 뭐 했어요? 곱하기 2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돼?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뜻이 무슨 뜻이야? 한쪽 받을 거만 구해라 이거야. 예, 이런 말이 없으면 양쪽 받을 건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쪽만 받는 거예요. 다시 뭐 하면 안 된다고? 곱하기 2 하면 안 돼. 이 문제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다 풀 수 있는 조건은 다 주어졌네. 그러면 그 문제씩 한번 좀 저한테 불러보시겠어요? 자, 대가로 잡고 2천에 보증금 2천에 예, 월 25만 곱하기. 자, 일단 100을 한번 해봅니다. 예, 100을 해보는 이유는 5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이게 4,500이 나오잖아. 그러면 4,500이 나오면 얼마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5천 미만이잖아. 그죠? 예, 5천 미만이니까 이게 5천 미만에 들어가면 식을 어떻게 해? 이제 수정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뭘로 100을 70으로 요 작업을 한번 거쳐줘야 돼. 100을 70으로 내려서 해주라 이거죠. 예. 자, 그러면 25만 곱하기 70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750. 예, 그럼 얘랑 더하면 3750. 그죠? 예. 50만. 예. 곱하기 이제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요율은 전용이 지금 얼마예요? 70제곱미터면 0.4로 가죠. 임대차니까. 매매는 0.5였는데 0.4로 갑니다. 0.4는 거기 문제 주었나요? 아니면 안 주었나요? 주었어요? 그 보여? 0.4라고? 문제에서? 예. 0.4라고 안 줬죠. 그죠? 0.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 나와야 돼. 무조건.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750만 원 곱하기 0.4 하면 15만 원 나오겠다. 그죠? 예. 15만 원이 정답이에요? 아니면 곱하기 2를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예. 곱하기 2 왜 하네? 갑으로부터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다시 앞장 오셔가지고요. 258 하단에 오시면 이제 교환 계약이 있어요. 258페이지 맨 밑에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건하고 물건이 바뀌는 거니까 어떤 걸 기준할 거냐? 뭐가 큰 걸 기준하면 되겠어요. 거래 금액이 큰 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5억짜리 물건이랑 3억짜리 물건하고 교환한대. 그럴 수 있죠. 그죠?
3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2억을 현금으로 얹어서 이렇게 교환하면 되니까 우리 그러면 어떤 걸 기준하면 되겠어요? 5억짜리 기준해서 양쪽 거 받으면 되고요. 4번 거래가 둘 이상일 경우 거기도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이제 일단 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체 조문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예,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몇 가지 조건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냐면 4가지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무려 4가지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찾아볼게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조건. 동일 당사자 밑줄 2번. 자, 세 번째 조건 한번 찾아볼게요.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그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세 번째 조건이고요. 네 번째 조건은요. 동일 기회. 네, 동일 기회 밑줄 4번.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매만 받아라. 이거. 다른 건 받지 말고 매매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이냐면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갑은 이 집을 팔으려고 하고요. 을은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인데 개공이 이걸 이제 중개해주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제 무슨 계약서 쓰는 날이냐면 매매 계약서 쓰는 날인데 그냥 물었어요. 개공 저 갑한테 사장님 이거 팔고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새들어 갈 건데 어디서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을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 이 집 사셔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 새놓은데. 그럼 어떻게? 둘이 그러면 임대차 계약하시는 거 어때요? 괜찮대. 그래서 얘가 뭐 하기로 하고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 새 들어가기로 하고 얘는 임대를 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졌다고 치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중개대상 물건 같죠? 두 번째는 당사자가 동일하죠. 매매랑 임대차랑 동일한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었어? 동일 기회에 이제 무슨 계약이랑 같이 한 거야? 매매랑 임대차랑 같이 했으니까 이럴 때 개공은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뭐는 받지 말고 임대차는 받지 말고 서비스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4번은 개공한테 유리한, 불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불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뒷장 가시고 260페이지 하단 2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로 5번에 겸용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겸용건축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림 하나만 좀 그려드리면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 상가, 2층 주택. 겸용이잖아요. 상가하고 주택, 주상 겸용이 되는데 주택이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상가도 한 200제곱미터 정도가 된대. 그 면적이 뭐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 중개해 준 거야. 이거를 2층짜리를 전체 중개해 줬어요. 우리 그러면 주택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주택 외로 받을 거예요? 응? 주택 외. 이제 이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한번 기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할게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대.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주택으로 보고요. 반대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뭘로 본대? 주택 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 다시 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뭘로 봐야 돼요? 전체 주택. 왜 전체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상이라는 건 똑같은 것도 포함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